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이슈 시작합니다. 설주한 강전의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 항소심에서 감형이 돼 5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먼저 유 씨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감형이 된 건데 감형된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네. 유아인 씨가 약물의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붙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투약받았고요. 그리고 21년 5월부터 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1,100알 정도를 처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던 혐의도 있었는데요. 작년 9월에 1심 재판부에서는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도주의 우려도 있다라고 보고 그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있었던 항소심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난의 여지라는 것은 계속 있지만 수면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약물의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다라고 보면서 징역 1년은 그대로 선고하였지만 집행유예 2년을 붙여서 선고를 하였습니다. 네, 일단은 원심형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유아인 씨 측 지나치게 무겁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만족할 만한 판결을 얻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유아인 씨 측에서는 어떤 그 구금보다는 예. 이러한 그 약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가장 중요한데 예. 일단 구금만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이제 유아인 씨 측에서 재판을 받기 전, 수사 개시 전부터 약물 치료 등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어떤 치료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어찌 됐든 간에 구금을 벗어나서 이제는 치료의 개념으로 갔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예. 근데 유아인 씨 측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판결이 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검찰 측에서는 일단은 상고 여부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만약에 대법원으로 가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된다면 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예. 더 이상 판단하지는 않고 법리 다툼만 하게 되는데요.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는 1심과 2심에서 4년을 검찰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4년에 비해서 징역 1년이 나온 것이 예. 검찰 입장에서 좀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유죄로서 징역형이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검찰에서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만약에 상고를 한다고 해도 형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예. 이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아인 씨 풀려나면서 앞으로의 어떤 활동 보일지 여기에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유 씨가 그동안 촬영했던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개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영화 자체는 지금 2편 정도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예. 한 편은 지금 개봉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라는 영화인데 예. 당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개봉에 대한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인데 이 유아인 씨 사건이 나면서 조금 무기한 연기가 됐었는데 내달에 다음 달에 이 개봉을 확정하고 있지만은 영화 홍보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유아인 씨가 참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영화는 이제 하이파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이 영화도 이미 촬영은 다 마쳤습니다만은 개봉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 영화는 언제 개봉이 된다라는 내용은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식 듣고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삭기도 했는데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결탁을 해서 문제를 내답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어요. 그런데 현직 교사가요, 249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돈
200억 원이 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넘어간 거예요? 이제 대형 입시학원이나 예. 아니면은 사교육 강사가 이제 우리가 문제집을 보면은 뒤쪽에 지필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EBS 교재라든지 이런 데에는 지필진 교사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에게 보통 구두로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249명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교육 업체에서 교사에게 출제 방향이나 난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교사들이 문제를 만들어서 사교육업체로 넘긴 것인데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용인시에 있는 한 수학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2억 4,300만 원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 그 수임을 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렇게 아예 너무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그 교사가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교사에게 하청을 주거나 아우. 또 사교육업체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 군데 업체 중에서 일부 업체와 뭐 전속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밝혀져서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숫자로만 저희가 뭐 계산을 해보면 평균 뭐 1억 원 가까이를 한 명당 받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심각한 거는 이제 현직교사 249명 중에 16명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장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정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의 입시 문제인데 선생님들의 도덕적 해이가 좀 도를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풀어봤어요. 아니면 학교 내신 문제를 그렇죠. 풀어봤는데 어디서 문제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출제를 했던 교사가 적중했구나라는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강사가 이 선생님이 네. 정말 유능한 선생님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전에 어느 정도 연기가 돼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교사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이건 저는 도덕적인 부분을 떠나서 오히려 법적인 문제까지도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거 하면요. 우리가 초에 얘기하는 킬러 문화 이거 맞추려고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평가원, 교육과정 평가원 교사들도 풀기 어려웠던 킬러 문항 출제 네. 방치했다 이런 지적도 네, 나오거든요. 왜 이런 감사원이 거 나온 이번에 거예요? 그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공교육에서 도저히 풀기 어려운 문항 예. 이런 것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데요. 수능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2021년에서 2023년도 수학에서 예상 정답률이 5%가 되지 않는 이 킬러 문항이 6개가 출제가 되었고 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통영역 22번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검토위원 6명이 모두 오답을 냈었던 거예요. 이러한 킬러 문항이 수능에서 그대로 출제됐다라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킬러 문항을 방치해서 불수능을 초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일단 이 교사들, 현직 교사 249명 일단은 뭐 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징계, 처벌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감사원에서 이러한 교원들에 대해서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어떤 제작하고 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4조 예.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8조, 그러니까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이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공립교원 8명하고 사립교원 21명에 대해서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와 아마 이후에 어떤 이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